서울 평균 18.67%, 강남 3구 평균 24.7%. 이 숫자가 남의 동네 뉴스로 들리신다면 오늘 이 장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편함에 꽂힌 공시가격 안내문. 겉보기엔 얇은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집집마다 다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한 타이머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엔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세금으로 옮겨 붙고 건강보험료로 번지고 생활비 계산서까지 밀고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아차리죠. 아, 이건 부동산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집 현금 흐름 이야기였구나.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이 오른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하지만 집값은 올라도 통장 잔고가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벽에 붙어 있는데 돈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바로 그 간격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자나 월급이 고정된 가정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부담만 커지는 순간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매달 비용을 청구하는 거대한 고정지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금 공포를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왜 당신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지, 왜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지 차분히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올해 숫자는 이렇게까지 뛰었을까요? 진짜 원인은 지금부터 봐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정부가 숫자 버튼을 눌러 세금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9%로 유지됐습니다. 기준선을 새로 올려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실제 시장에서 뛰어오른 가격이 이제야 숫자로 찍혀 나온 겁니다. 작년에 불붙은 온도가 올해 계기판에 표시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 가격은 뉴스로 스쳐 지나가도 공시가격은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뉴스는 지나가지만 기준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숫자를 보고도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누군가에겐 집값 상승의 확인서지만 누군가에겐 생활비 재조정 통지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숫자가 누구의 지갑으로 들어와 어떤 속도로 압박하느냐입니다. 박 사장 작년보다 훌쩍 뛴 공시가격을 보고 그는 먼저 집값이 아니라 세금부터 떠올립니다. 집이 더 넓어진 것도 아닙니다. 월세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담은 먼저 커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자산은 벽에 걸린 그림처럼 그대로인데 비용만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도 들쑥날쑥하죠. 그런데 보유 부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대리 부부는 3년을 모았습니다. 청약 대기도 했고 임장도 수십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뛰면서 이상한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출 받고 들어갔을 때 매달 나가는 이자와 보유세, 합산이 지금 내는 전세 이자보다 훨씬 커질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고 싶은데 손이 멈춥니다. 이 망설임이 시장 전체에 쌓이면 그것은 거래 절벽이 됩니다. 최 원장은 매달 임대 수익을 받고 있지만 올해 계산서는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자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바뀌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도 걸립니다. 팔자니 양도세가 무겁고 들고 있자니 현금이 새어나갑니다. 5월의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그의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버틸 수 없으면 팔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알게 됩니다. 문은 있는데 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고 싶은 사람은 금리 앞에서 멈춥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세금과 규제 앞에서 멈춥니다. 시장은 거래가 아니라 눈치 싸움이 됩니다. 바로 이때 삶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큰 사건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수는 늘 이런 작은 포기들에서 먼저 식어갑니다. 매매 시장이 얼면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답은 늘 같습니다. 전세와 월세라는 더 좁은 복도로 몰려가기 시작하죠. 매매가 막히면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야 하고 머물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압박은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보유세는 서류에서 시작되지만 체감은 월세 통장에서 끝납니다. 결국 종이 위 숫자가 생활비 영수증 한쪽으로 번져오는 겁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땅은 더 단단해지고 어떤 땅은 더 질퍽해지는 것과 비슷하죠. 핵심지는 버티고 비핵심지는 더 약해지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는 곳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어떤 지역은 오히려 상징성이 더 커집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가장 냉정한 얼굴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니라 점검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첫째, 올해 내 현금 흐름을 다시 써라. 둘째, 자산을 가격이 아니라 버티는 힘으로 나눠라. 셋째, 가족 단위로 움직여라. 지금 시장은 감으로 버티는 구간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버텨야 하는 구간입니다. 위기 때 사람을 살리는 건 낙관도 비관도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입니다.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예전처럼 오를까 내릴까만 묻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를 묻는 시장입니다. 오늘 당신의 우편함에 꽂힌 종이 한 장은 자산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러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만 다음 국면에서도 자기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